네, 오늘 울프람 알파 두 번째 시간인데 크게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또 하나는 미적분과 관련된 명령어들.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일단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평면상에서의 그래프, 공간상에서의 그래프, 극좌표에서의 그래프, 매기변수에서의 그래프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도록 할 거고요. 미적분에서는 수열, 급수, 극한, 미분, 적분, 미분 방정식 총 이렇게 6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할 명령어는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명령어 plot, plot, 그래프를 이제 그리란 뜻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뒤에 적당히 이제 함수를 써주면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from x는 얼마부터 to x는 얼마까지 라고 써주면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범위를 표현한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중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from 대신에 콤마를 치는 거죠. 그래도 역시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o 대신에 맞춤표를 2번 쳐도 역시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x의 범위를 표현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 편한 방법으로 x의 범위를 설정해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콤마로 구별해서 그 여러 개의 식을 그냥 쭉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콤마하고 2x제곱, 콤마하고 sin x라고 하면 이렇게 3개의 그래프가 다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x의 범위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콤마 찍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x의 범위를 설정하면 이 범위에 맞게 그래프가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게 양함수 형태의 그래프라면 음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똑같이 플롯 뒤에 그 음함수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하나 써줬는데 이 타원의 방정식이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부등식 영역 같은 경우에도 플롯 뒤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분식 영역이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x와 y축의 이 b가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타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처럼 보이죠? 울프람이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 가장 예뻐 보이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분식의 범위를 만족하는 영역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end로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네, 이제 3차원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려본다고 하죠. 2차원상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일단 플러시라고 치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공간상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범위를 설정하고 싶으면 뒤에 콤마를 치고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데, x랑 y의 값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범위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x와 y의 범위를 설정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음함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냥 뒤에 플랫 뒤에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3차원상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2차원상의 그래프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죠. 네, 그냥 변수 하나만 늘려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극좌표를 그려볼 텐데 극좌표는 플랫 앞에 폴라라는 단어만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극좌표의 식을 쓰면 되겠죠. 네, 이제 세타는 우리가 영어로 저기 세타라고 치면은 이제 세타 기호가 의미하게 되고, 지금 그려진 그래프는 사엽장미라고 불리는 그래프예요. 다른 걸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그래프는 심장형이라고 불리는 그래프인데 하트 모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극좌표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 그래프죠. 범위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직교자 표기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여러분이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타의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줘서 그래프를 그려봤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기변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얘는 플랫 앞에 파라메트릭이란 말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와 y에 관한 매개 변수를 가로 안에 써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잘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뭔지 아는 친구는 다 알 것 같아요. 바로 사이클로이드죠. 원을 굴렸을 때 원의 한 점의 이제 자치가 나타내는 그림. 범위를 한번 설정해 줘 볼게요. 네, 우리가 t의 범위를 0부터 8파이까지 했으니까 원을 4바퀴 굴렸을 때의 모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과 y축이 1대1비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사이클로이드 모양이랑은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 이제 공간상에서의 매개 변수를 그린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콤마 찍고 가로 안에 식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x, y, z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을 순서대로 썼고, 지금 이 그림은 헬릭스를 그린 거죠. 역시 범위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좀 추가해서 그려봤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선이잖아요. 나선의 그림. DNA가 이렇게 나선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만 좀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세인무늬 매두곡선이라는 그림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생겼죠. 여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매스매티카라면 쟤를 이제 돌려보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울판 알파에서는 그게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면에서 본 것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면상, 공간상, 극좌표, 매개 변수를 알아봤는데 상당히 명령어가 간단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적분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알아볼 텐데 수열, 급수, 극한, 미분적분, 미분방정식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아볼 거거든요. 일단 한 가지는 항을 그냥 쳐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초기항 몇 개를 쳐보면 그 항을 가질 수 있는 수열을 얘가 찾아서 알려주거든요.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 제가 항을 쳤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이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1, 2, 4, 7이라고 쳤더니 역시 그 항을 가질 수 있는 수열을 찾아서 알려주고 있죠. 아마 사실 얘 말고도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준다는 사실이 좀 재미있죠. 다음으로 이제 점화식을 입력해 볼 건데 점화식을 입력하면은 얘가 일반항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항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일반항을 보면 C1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값을 주면 이 초기값에 맞는 일반항을 알려주게 되겠죠. 네, 콤마 치고 이제 초기값을 넣으면 저 초기값을 만족하는 이렇게 점화식을 알려주게 되고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급수를 할 건데 시그마를 우리가 서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인 썸을 쓰고 일반항을 쓰고 일단 엔터 쳐볼까요? 하면은 이제 뭐 0부터 무한대까지는 발산하고 0부터 n항까지 더하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는 이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범위를 우리가 정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 그릴 때와 똑같이 하면 돼요. 콤마 찍고 범위를 써주면 됩니다. 네, 0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5050이라고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무한대가 영어로 인피니티니까 앞에 있는 inf를 쓰면 되겠죠. 네, 지금 k제곱분의 1인 이런 급수를 10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극한을 알아볼 텐데 극한은 영어로 리미트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얼마로 가는지를 써야 되는데 as라고 쓴 다음에 x라고 치고 하이픈 부등식 기호 이렇게 치면 이제 화살표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건지 0까지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0 대신에 inf라고 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좌우극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다 라고 하면은 0 다음에 플러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극한의 결과가 출력됐죠. 네, 사실 뭐 극한은 그냥 식을 쓰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명령어라고 하기에도 너무 간단하죠. 네,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을 써주고 as라고 한 다음에 x와 y가 가는 값을 각각 콤마로 구별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출력되고 있죠. 이제 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은 이제 미분을 의미하는 딜리버티브를 쓰고 미분할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sin x의 2x를 미분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계도 함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세컨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함수의 이계도 함수가 구해졌죠. 근데 만약에 3계도 함수, 4계도 함수, 혹은 뭐 7계도 함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땐 간단하게 이렇게 th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7계도 함수를 지금 썼기 때문에 7th라고 썼고, 만약에 5계도 함수면 5th, 10계도 함수면 10th만 써주면 바로 이제 그 n개 도함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할 때 그냥 프라임 붙여서 미분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함수식에 가로 한 다음에 프라임을 붙이면은 1계도 함수가 구해지죠. 이걸 여러 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제가 7개를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7계도 함수가 구해질까요? 네, 보다시피 7계도 함수가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도 사실은 미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dy dx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ddx라고 쓰고 함수를 써도 역시 도함수를 구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4계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4계 도함수가 구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편도함수 구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편도함수 구하는 거 되게 간단한데 뭐 라운드 기호를 따로 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ddx라고 쓰고 이제 함수식을 쓰면 x에 관한 편도함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함수식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그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이제 2개 편도함수나 뭐 3개 편도함수도 여러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 도함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음함수의 미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음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른데 네, 이렇게 앞에 differentiate라고 쓰고 음함수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with respect to x 하면 이제 x에 관해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음함수의 미분도 처리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y라고 고치면 y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dy dx를 구했다면 얘는 dx dy를 지금 계산해서 출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분을 해볼 텐데 적분에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죠. 일단 부정적분부터 하면 이렇게 이제 인티그레이트라고 쓰고 식을 쓴 다음에 dx라고 쓰면 x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분을 하면은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의 범위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콤마하고 이제 범위를 써주면 역시 정적분 값을 계산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저 인티그레이트 대신에 그냥 인트라고만 써도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인트라고만 써도 계산을 해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x제곱분의 1을 x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을 해준 거고요. 이상적분을 잘 계산해 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적분이 안 되는 함수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지금 2에 sin x제곱을 적분해 줬는데 이렇게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수치 적분을 이용해서 그 넓이의 이제 근사값을 구해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간단히 맛보기 정도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미분 방정식을 써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y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y는 0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y를 구하는 거를 계산했더니 결과를 잘 출력해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뒤에 이제 초기 조건을 붙여주면 초기 조건에 맞춰서 결과를 잘 처리해 줍니다.
근데 이제 y0은 2고 y'0은 1이라는 초기 조건을 줬더니 그 초기 조건에 맞춰서 해를 잘 구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과 미분 적분 했는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사실 걔네들만 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에서 플랫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입력해서 그래프 그리는 이런 창 같은 게 뜨고요. 폴라 플롯, 파라메트릭 플롯, 서메이션, 시그마죠. 네, 리미트, 이제 딜리버티브, 네, 인티그레이트. 이렇게 여러분 용어만 쳐도 초기 조건을 아래에 작성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별로 권하진 않고요. 속도가 일단 느리니까 제일 처음 초보자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용어에 익숙해져서 바로 검색창에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서 이 명령어들에 익숙해지는 게 더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내용이 좀 많을 순 있지만 워낙 명령어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익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